네, 그러면 이제 대망의 통장 정리 기능으로 왔습니다. 네네. 통장 정리 기능에서 이제 많은 걸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저도 한번 예습을 하고 왔습니다. 아, 예습을 하고 오셨나요? 네네. 네,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통장 정리, 카드 정리, 현금 영수증 정리, 현금 출납장 모두 방식은 똑같습니다. 네.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일단 통장 정리를 제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상단 보시면 통장 별칭해서 등록되어 있는 통장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렇게 누르면 바뀌고요. 네. 하단에서 기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보통 은행이나 이런 홈페이지 들어가면 기간 선택할 때 네. 이렇게 선택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하나씩. 그래서 우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작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를 하겠다. 아니면 1월에서 2월을 하겠다. 아니면 12월만 하겠다. 이렇게 버튼 하나로 그냥 바로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네. 이 부분 되게 편한 기능이거든요. 물론 달력 설정해서 지정하실 네.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분기별로, 반기별로, 연별로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네. 네, 이제 조회를 하시게 되면 하단에서 영역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네. 이 목록에서 거래 내용까지 네네. 이 영역은 계좌 내역이랑 똑같아요. 가져온 거란 말씀이신 거죠? 네, 가져온 내역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은행 내역이랑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지금 언제 출금하고 입금이 어떻게 됐고 잔액이 어떻게 됐고 거래 내용이 뭐였다. 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 우측 항목부터 정리 내역 이 부분은 우리 시스템에서 정리한 게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네. 지금 뭐 매출 대금 수금으로 정리가 됐고 2월달 매출 뭐 이렇게 정리가 됐다 이렇게 네.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네. 요거를 이제 정리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요 건건이마다 요 우측에 파란색 연필 버튼이 있어요. 네. 파란색 연필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열리게 되거든요. 네. 출금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계정 과목이 나타나요. 네. 커피다 커피. 이렇게 입력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커피 먹은 거야 선택을 하시면 이제 항목에 지금 이제 간식 및 식음료로 이렇게 들어왔죠. 네. 여기서 저장 버튼 누르면 저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네. 여기 처리가 끝인데 네. 그럼 여기 이제 간식 및 식음료 이렇게 저장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만 보시면 이렇게만 정리할 수 없잖아요. 더 그쵸. 자세하게 정리하고 그쵸. 싶잖아요. 왜 썼는지 다 적어줘야죠.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출금건이니까요. 이게 매입대금 지급건이다.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매입대금 지급건 입력을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거래처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타나요. 네. 어떤 거냐면 매출 매입 관련한 키워드는 네. 요 거래처 영역에 입력이 꼭 되어야 돼요. 상대가 있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요 거래처 영역에 초성을 입력하면 네.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가 나타나거든요. 네.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이제 입력할 때 내가 이 1,000,000원을 지급을 했고 거래처가 어디야 네. 라고 이제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거래처 잔액 계산할 때 1,000,000원 지급한 걸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네. 마찬가지 내용으로 경비 혹은 급여 이런 키워드일 때는 네. 아이고 저 급여도 이제 누구한테 급여를 줬는지를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직원을 같아요. 직원을 입력을 해 주셔야 하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거래처하고 직원을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여기 이제 관리비 출금된 거야. 네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요 관리 항목 설명드리려고 해요. 네. 관리 항목이 어떤 거냐면 이게 건물 관리비인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서울 사무실 거야. 네네. 혹은 뭐 인천 창고 관리비야. 이렇게 따로 관리하시고 싶은 항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요거는 서울 사무실이야 라고 입력을 쭉 해주시면 서울 사무실로 관리 항목이 입력된 입출금 건들만 따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모아서 볼 수 있는 네. 거군요. 인천 창고로 입력된 것만 따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입력하실 수 있을 만한 게 사무실 여러 계시거나 네. 뭐 차량, 법인 차량 관리하시거나 법인 네네.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주유비, 주차료 이런 부분들, 보험료 네. 이런 부분들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안내 드릴게요. 네. 프로젝트 같은 경우 저희가 되게 좋은 기능이라고 자랑을 많이 하는데요. 네네. 이 프로젝트에 프로젝트 초성을 입력하면 네. 등록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나타나요. 네네. 선택하면 프로젝트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하면 프로젝트별로 입출금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해당 프로젝트로 얼마만큼 입금이 들어왔는지, 출금이 얼마만큼 됐는지를 볼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시면 네네. 여기 프로젝트 관리 메뉴가 있거든요. 네. 이 메뉴에서 이 프로젝트에서 입출금이 어떻게 일어났다, 매매출이 어떻게 일어났다,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상단 영역 안내를 드렸고요. 이 하단으로 내려볼게요. 이 내역에는 메모하시고 싶으신 거 메모해 주시면 돼요. 네. 프로젝트로 해서 선수금 입금된 건,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 거래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가 있다면 세금 계산서를 연결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세금 계산서 찾기 버튼 누르면 지금 요 발행된 내역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선택을 하고 선택 버튼을 누르면 매핑이 되는 거죠. 네네. 요 통장 입출 건하고 요 세금 계산서하고는 짝꿍이다. 근데 여러 건으로 나눠서 올 수가 있어요.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1000만원짜리인데 200만원짜리 계산서가 매핑이 된다고 네. 하면 요 매칭 적용 금액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네. 요 세금 계산서는 1000만원짜리 매핑이 돼 있고 네. 통장에 찍혀있는 나머지 780만원은 또 다른 건이랑 매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요 파일 찾기 통해서 이제 PC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첨부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네네. 계약서 첨부하실 수도 있고요. 네. 견적서 첨부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미지 같은 것들, PDF나 이런 자료 첨부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요 기타 증빙 찾기라고 해서 기타 증빙에서 이제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지만 네. 그 기타 증빙 찾기 버튼 통해서 우리 시스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네. 기존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증빙을 네. 여기에 요 내역에 첨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첨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저장 버튼 누르면 저장이 되었는데요. 네. 방금 전에 파일이. 네. 1000만원 정리한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보시면 뭔가 이렇게 붙었죠. 네네. 건물 관리비라는 키워드로 항목으로 이제 정리가 된 거고요. 네. 평진특수 프로모션 납품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로 정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눌러보시면 첨부한 세금 계산서 파일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기타 증빙 네네. 이런 부분들 이렇게 쭉쭉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요 하나만 보면 요게 지금 계약서가 어떤 거였고 세금 계산서가 어떤 거였고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 요거는 검은 글씨인데 네. 요거는 이제 흐린 글씨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네. 요거는 어떤 다르네요. 네, 어떤 거냐면 요 거래 내용이 네. 지금 크레몽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기존에 요 크레몽이라는 거래 내용을 네. 요걸로 정리를 한 거예요. 매출대금 수금으로. 매출대금 수금으로 정리를 네네. 해서 기존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안내 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똑같다, 뭐 더 이상 뭐 작업할 거 없다 네네. 그러시면 여기 체크 버튼이 있죠. 네. 눌러주시면 그냥 똑같이 딱 들어가요. 자동으로 정리해 주네요. 자동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보통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거래 같은 경우에 한 번만 정리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간단하게 네. 내용이 같으니까. 네,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아까 보니까 플러스 버튼이 있던데 저희가 좋은 지적입니다. 이거 정리할 때 이걸 누르면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쪼개기라는 기능인데요. 네네. 이게 400만원짜리 건이잖아요. 네네. 근데 500원은 이체 수수료야. 아. 이렇게 입력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 금액은 매출대금이다. 그래서 뭐 거래처를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 요 500원은 뭐 수수료야. 요렇게 이제 네네. 구분해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삭제 버튼 누르면 요 정리된 게 삭제가 돼요. 건이 삭제되는 건 아니죠? 건이 삭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건 같은 경우는 이제 통장을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네네. 요거를 삭제할 수는 없고, 이렇게 정리 내용만 삭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숨기기. 이 내역은 사용을 안 하겠다. 관리하지 않겠다. 이 내역을 관리하지 않고 싶다라고 하시면 숨기기 기능을 통해서 네. 요 화면에서 이렇게 숨길 수가 있어요. 삭제는 안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숨기기 처리해 주시면 지금 이제 400만 원짜리 내역이 숨기기가 된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여기서 숨기기 포함으로 검색하시면 여기서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숨기기 포함 있고 미정리, 자동정리 대상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정리가 되지 않은 건 여기서 네네. 이렇게 검은 글씨로 박혀 있지 않고 네. 정리가 되지 않은 건들을 따로 네. 모아서 아 요거는 정리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한 건을 삭제해 볼게요. 이거 정리 내역을 삭제한다고 하셨으니까 삭제를 하면 지금 내역이 사라지고 미정리로 이렇게 네. 되네요. 이렇게 미정리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내역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럼 자동 정리 대상은 자동 정리 대상은 네네. 예전에 요 거래 내용으로 정리했었습니다 안내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요게 이제 자동 정리 대상이에요. 기록이 있는 내역들이 내역들. 네. 그것들을 따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거래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통해서 상세하게 검색해 보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면 네. 뭐 기초의견 이렇게 선택하고 네. 거래 내용을 K준 컴퍼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K준 컴퍼니만. 네, K준 컴퍼니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뭐 거래처, 직원, 관리 항목 다 검색하실 수 있으시고요. 입금 얼마 이상, 얼마 이하, 네. 출금 이상, 이하, 정확한 금액 이렇게 통장 내역 찾을 일이 있거든요. 그쵸. 다 있죠. 이렇게 관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일단 통장 정리 설명 다 드린 걸까요? 네네,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가져오기를 할 수가 있네요. 네, 여기서도 가져오기 하실 수 있고요. 네네. 요 가져오기 같은 경우는 통합 가져오기 메뉴에 있는 최근 내역 가져오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통장 정리 기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야? 심화학습. 심화학습. 네. 네. 일괄 정리 기능이에요. 네. 일괄 정리 기능은 뭐냐면 일단 이렇게 일괄 정리 기능으로 넘어온 거고요. 네. 비슷한 내용이죠. 네. 조회 똑같이 하고요. 네. 일단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자동 정리 대상 일괄 정리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네. 지금 회색으로 이렇게 네. 되어 있었잖아요. 네. 요 회색을 그냥 다 확정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보시고 누르셔야겠어요. 작업하실 때. 우리는 매번 같은 일이 발생하고, 이번에 내가 다 아는 내용이야 한다면 누르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기존에 이렇게 했던 거니까 똑같이 하면 돼. 그럴 경우에 네. 일괄 정리 버튼 눌러주시면 그대로 쭉 들어가고요. 네. 아까 전에 그러니까 자동 정리 대상. 요 파란 버튼 누르지 않고 네. 그것들 그냥 다 자동 정리 해버려.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 키워드에 여기 이렇게 한 번에 처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키워드에 입력을 해주시면 이 항목이 지금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하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한 번에 바뀌는 거죠. 건이 정리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다 펼쳐서 보지 않고 여기서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쭉 할 거야. 이렇게 네. 하실 때 요 통장 일괄 정리 기능 네.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네. 제가 그 예습을 제대로 해왔기 때문에 예. 여기서 연필 버튼을 눌러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이 K준 컴퍼니의 거래 내용이 이제 보통은 그렇게 작업하지 않으시겠지만 혹은 실수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담당자가 직원이 원래는 이모 씨였는데 김모 씨로 바뀐 거예요. 그럴 경우에 22년도에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다 이거 이모 씨로 했는데 어떡하지? 해서 K준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내역이 쭉 나오잖아요. 직원을 다 황진이로 해놨는데 이게 내역은 같지만 황진이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러면 매출 대금 수금이고요. 거래처 원하시는 피해 부동으로 해주세요. 네, 피해 대동을 하시고요. 직원을 김유신. 네. 원래 김유신이 담당자라서. 그리고 혹은 관리 항목으로 추가할 게 있었는데 작업을 다 하지 못했다 하시다면 이게 관리 항목으로 새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신규 이런 식으로 입력하신 다음에 전부 다 체크한 상태에서 최상단 내용으로 일괄 정리. 최상단이 여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여기 정리한 내역으로 밑에 내역들도 다 정리를 한 번에 하겠다. 와우. 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정리가 됐고요. 그렇군요. 케이준 컴퍼니 이렇게 새로 정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거래 내용으로 K준 그럼 다 정리가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사용해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건을 한 번에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말 그대로 일괄 정리할 네. 수 있는 기능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설명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괄 정리는 되었고 네. 2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통장 일괄 정리 2 메뉴인데요. 네네. 지금 보면 거래 내용으로 보여지네요. 네네. 지금 거래 내용별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네. SMS 수수료 19건. 건수가 네. 펼쳐보면요. 통장별로 이 일자에 이렇게 출금된 건들이 있는데 네. 요게 SMS 수수료로 거래 내용이 다 찍혀 있는 거예요. 네네. 요거를 지금 지급 수수료로 되어 있는데 요렇게 입력을 하고 요렇게 입력을 해서 선택을 하고 최상단 정리 내용으로 거래 일괄 정리 이렇게 할 수 있는 네네. 기능이네요. 네. 그러니까 1은 통장 일괄 정리 1은 네네. 거래처였나요? 조회할 때 맨 앞에 뭐가 있었죠? 네. 이렇게 네. 제가 한 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통장 일괄 정리 첫 번째 거는 연필 버튼을 눌렀을 때 저희 계좌별칭을 맨 앞에 나오게끔 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건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일괄 정리 2 2번에서는 저희가 거래 내용이 앞으로 나와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는 행동은 같지만 이제 뭐가 메인으로 이렇게 나오느냐. 네, 그래서 이쪽에선 조회할 때는 거래 내용이 먼저 나오고 밑에 내역은 계좌별칭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렇군요. 네. 네. 죄송합니다. 자, 요거는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 내용 건별로 네네. 일괄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네네. 통장 일괄 정리 1은 네. 안 펼치고 정리할 수 있고 네네. 그리고 거래 내용 건별로도 정리할 수 있고 네네.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계좌정보 통합통장 관리 항목 키워드 추가 요청 이렇게 있는데요. 요건 이제 패밀리 메뉴들인 거거든요. 세트네요. 세트 메뉴들. 네. 일단 한번 눌러볼게요. 보시면 계좌정보 등록 메뉴를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통합통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좀 통장 정리 메뉴는 요거를 계속해서 입력하고 이제 뭔가를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 네. 작업하는 화면인데 네. 이 통합통장 메뉴는 네. 보는용이어서 여기서 무언가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첨부된 것들을 보고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정리를 하거나 하진 않는다는 뜻이죠. 통합통장은 요 여러 개의 통장들을 시계열로 한 번에 쭉 엇갈리면서 들어가죠. 네, 이렇게 합계가 해서. 나오네요. 네, 여기는. 그래서 입금이 총 이렇게 됐고 추금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메뉴가 요 통합통장 메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조회 당연히 다 똑같이 되고 여기선 다른 점이 이제 엑셀 다운로드 기능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요 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관리 항목 들어가면 이제 관리 항목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방금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알겠네요. 네. 근데 이제 이거 잘못했어. 관리 안 할 거야. 여기서 이제 삭제하실 수가 있다. 네. 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 키워드 추가 요청 버튼이 있어요. 저희가 아까 통장 정리하면서 커피 이렇게 쳤었잖아요. 입력을 네네.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 키워드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네네. 여기서 추가를 해주시고 요청 눌러주시면 담당자가 이런 키워드가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검토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키워드 추가 진행하니까요. 이렇게 키워드 추가 요청하실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길고 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